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간식 시간. 화창한 오후 동생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간식을 먹는다. 꼬르르. 아, 또 시작이다. 동생은 멀쩡한데 나는 우유만 마시면 배탈이 난다. 같은 우유를 마셨는데 왜 반응이 다른 거지? 핵심 질문. 사람에 따라 우유를 소화하는 정도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이 단원을 학습하며 모을 생각 조각을 미리 살펴보고 학습 계획을 세워보자. 1.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관해 알아본다. 2. 물질 대사와 효소. 우유를 소화하는 것과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3.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생명체 안에서 우유의 소화에 필요한 효소와 같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본다. 스스로 정리하기. 152쪽에서 핵심 질문에 해보자. 첫 번째,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생명체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를 통해 물질 출입이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 조각입니다. 세포로 보이는 놈이 바쁘다 바빠 라고 외치고 있고 또 세포로 보이는 놈이 오늘도 힘내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나타내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무엇일까?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체계를 생명 시스템이라고 한다.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는 수많은 생명체는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생명체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자 생장 및 생식 등 다양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8에 동물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그림이 아주 면밀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핵. 유전 정보가 담긴 DNA가 들어있으며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는 막으로 세포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마이토콘드리아.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세포질. 세포 소기관이 있는 곳으로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 소포체. 라이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 라이보솜.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단백질을 합성한다. 골지체.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변형하고 분비하는 데 관여한다. 자, 세포는 그림 3-28, 3-30과 같이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등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소기관과 세포막 등으로 구성된다. 세포는 각 세포 소기관의 다양한 기능과 세포 소기관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며 그림 3-29와 같이 몸을 이루는 조직이나 기관에 따라 모양과 기능이 다르다. 그림 3-29. 우리 몸을 이루는 다양한 세포의 모습. 적혈구와 백혈구. 이게 아마도 적혈구일 거고, 이게 백혈구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세포, 그리고 생식세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 3-30에는 식물세포의 구조가 나와 있네요. 식물세포도 핵이 있고,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포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포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영양분,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며 세포의 생장과 삼투압 유지에 관여한다. 마이토콘드리아 동일하게 있고요. 세포막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물세포에만 있는 엽록체입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세포벽,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단단한 막으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후,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을 찾아보고 단백질의 합성과 운반의 흐름을
그림의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자, 인지질입니다. 그 그 설명인데 우선 본문을 읽죠.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포막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세포에서는 세포막을 통해 다양한 물질의 출입이 일어나는데 이는 생명 시스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막은 주로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막에서 인지질은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며 이중층으로 배열된다. 인지질 이중층 곳곳에는 단백질이 박혀 있는데 이 단백질은 세포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물질 이동의 주요 통로가 된다. 인지질, 지질의 한 종류로 물에 대한 친화성이 있는 머리 부분과 물에 대한 친화성이 없는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림 3-31 세포막의 구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인지질입니다. 머리 부분, 꼬리 부분이 있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단백질이 있고 세포의 안쪽, 여기 세포 바깥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포의 안팎은 물이 풍부한 환경이므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물과 접하는 바깥쪽으로 꼬리 부분은 안쪽으로 향하여 이중층으로 배열된다. 그래서 물.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다음 탐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과 세포의 생명활동 유지에 하는 역할을 확인해 보자. 탐구.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하기. 탐구 수행과 개방성. 문제 인식. 물질은 세포막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 것일까? 이 탐구의 목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은 붉은 양파, 안전 면도날, 핀셋, 받침유리, 덮개유리, 스포이트, 증류수, 20% 설탕물, 거름종이, 광학현미경, 실험복, 실험용 장갑 등이다. 유의점. 실험복, 실험용 장갑을 착용한다. 양파 표피 조각을 최대한 얇게 펴서 현미경 표본을 만든다. 면도날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붉은 양파의 곁 표피는 진한 색을 띠고 있어 세포를 관찰하기 쉽다. 실험은 남은 물질은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한다. 자, 과정 1. 안전 면도날로 붉은 양파의 겉표피에 0.5cm, 0.5cm 크기로 칼집을 내고 핀셋으로 얇은 막을 벗겨낸다. 2. 받침 유리에 벗겨낸 표피 조각을 놓고 스포이트로 증류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덮개 유리를 덮고 현미경으로 100배 확대하여 관찰한다. 3. 스포이트로 20% 설탕물을 덮개 유리 옆에 떨어뜨리고 반대편에서 거름 종이를 대어 안쪽으로 스며들게 한다. 4. 설탕물을 떨어뜨린 세포가 변화하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결과 및 정리 1. 증류수와 설탕물을 떨어뜨렸을 때의 양파 피피세포 모습을 비교하여 특징을 써보자. 9분 증류수 20% 설탕물 양파 표피세포의 모습 스마트 기기 거치대를 이용하면 세포의 변화차를 촬영하여 기록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 거치대 2. 관찰 결과를 토대로 새로 세포의 모양이 변한 까닭을 물질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3. 세포막이 세포의 생명활동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토의하여 정리해 보자. 양파 표피세포를 증류수에 넣으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세포의 부피가 커지고 세포가 팽팽해진다. 양파 표피세포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설탕 용액에 넣으면 물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고 결국에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이처럼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나는 두 용액이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식물의 뿌리털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할 때 삼투에 의해 물이 이동한다. 삼투와 확산. 삼투는 용질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지 못할 때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때 물 분자는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즉, 용매인 물 분자의 확산을 삼투라고 한다. 그림 3-32 양파 표피 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자, 세포 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 대해서 왼쪽 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액포가 있고 물이 있고 물이 빠져나가고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포에서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확산이 일어난다. 산소, 이산화탄소 등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이나 지용성 물질, 지질입자 등 물과 잘 결합하지 않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직접 확산되며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 어려운 물질은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 확산된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달라서 특정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는 특정 물질만이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그림 3-2-3-13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 세포 밖과 세포 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있고 산소가 어, 세포막을 통해 들어오는 그림을 왼쪽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나트륨 이온과 포도당 등이 있는데 나트륨 이온은 세포막을 통해서 직접 나오네요. 그다음에 포도당은 단백질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해보기. 생명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세포막의 역할 탐구하기. 그림 간 안은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간은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가 교환된다. 이 모세혈관이 있고 페포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혈관 안에 산소나 이산화탄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산소가 통과하고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나 작은 창자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된다. 세포 밖과 세포 안으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가하나에서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원리를 각각 설명해 보자. 이처럼 물질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일어나는데 이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세포에서 기체가 교환되고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으로 인해 세포는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단은 확인하기 1.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성이 달라지는 세포막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설명해보자. 2. 과학의 가치 알기. 세포막의 특성을 갖는 인공 세포막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써보자. 생각 조각, 2단원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152쪽에 써보자. 평가하기. 지식 이해.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필요한 세포막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양파 표피세포를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포막의 역할을 추론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현미경을 이용하여 양파 표피세포를 적극적으로 관찰하였는가? 자, 이것으로 읽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는 것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